안녕하세요. 이번 시간에는 박성광의 RC 인생 2부로 여러분을 찾아뵙게 되었습니다. 일단 지난번에 박성광의 RC 인생이라는 유튜브를 시작하게 된 거는 제가 갑자기 이런 1인 방송을 하고 싶다는 생각이 들어서 바로 실행에 옮긴 거였기 때문에 뭐 말 한번 어버버하고 잘못하면 다시 찍고 NG 처리하고 다시 찍고 이런 게 전혀 없었어요. 물론 2부도 그렇게 할 건데 제 성격이 이렇게 잘 하려고 하다 보면 시작 자체를 못 하는 경우가 많더라고요. 그래서 좀 허접하더라도 일단 시작하면서 개선해 나가자라는 게 제 생각이기 때문에 좀 지난번 1부 때 좀 많이 어버버되고 좀 버벅이던 내용들이 좀 많았는데 여러분들에게 양해의 말씀을 드리고, 그런 의미에서 지난 1부에 대한 AS 내용이 있어서 좀 몇 가지를 좀 보충을 해드리겠습니다. 제가 지난 1부 때 1998년에서 1999년 사이에 그 PC통신 유니텔 RC 동호회에서 지하철 2호선 신천역을 나가서 있는 한강공원 정모에 참가했던 이야기를 해드린 적이 있습니다. 그때 제가 굴러다니던 차를 막 어버버거리면서 교쇼 슈퍼10 엔진 투어링 카랑 요코모 YR4M 전동 투어링 카 두 개밖에 말을 못했어요. 갑자기 그때 생각이 안 나가지고 그랬는데 그게 너무 마음에 걸리더라고요. 촬영 끝나고 나서. 근데 다시 한번 생각해보면 그때 교쇼 1대10 엔진 투어링 퓨어10이라는 차가 있었고, 이 차는 노말로 굴리는 사람이 거의 없고 대부분 거의 풀옵션에 가깝게 엄청 알록달록한, 뭐 로암 같은 경우에도 금속재 크로스라는 메이커에서 나왔던 퓨어10용 로암 알루미늄 로암 옵션이 있었거든요. 그런 것도 달고 엄청 알록달록한 엔진 투어링 카가 퓨어10이었습니다. 그리고 아카데미에서 나오는 비스토란 차가 있었는데 그 차는 교쇼의 슈퍼10을 좀 많이 참고해서 만든 차라서 속칭으로 짜가 슈퍼10, 줄임말로 짜슈라고 많이 불렸습니다. 당시에 유니텔 PC통신 RC동호회 아이디 거리의 왕님께서 비스토를 굴리면서 글도 많이 올리시고 활발히 활동하셨던 걸로 기억을 하는데, 그때 그 유니텔 RC동호회 거리의 왕님이 지금 어떻게 지내시나 참 궁금합니다. 그리고 당대 최고의 전동 투어링카로 군림하던 교쇼의 TF3라는 RC카가 있었습니다. 그때 TF3는 정말 요코모 YR4M과 쌍벽을 이루는, 그때는 타미야의 TRF 시리즈가 없었을 때였거든요. 엑스레이라는 회사는 뭐 생기기도 전이었고, 그래서 교쇼 TF3와 요코모 YR4M이 그 당시에 가장 좋은 전동 투어링 카 라인업이라서 교쇼 TF3도 참 많이 봤던 기억이 납니다. 근데 교쇼의 전동 투어링카인 TF 시리즈가 TF4부터 약간 인기가 시들해지면서 이후에 계속 뭐 TF7까지 나오기는 계속 명맥이 유지는 됐거든요. 근데 제 주변에 교쇼의 TF7을 굴리는 사람은 배구식 선수 한 명밖에 못 봤어요. 그 정도로 그 교쇼에서 만드는 전동 투어링카는 오늘날에는 거의 명맥이 끊어졌다고 봐도 무방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지금도 불세출의 명차로 두고두고 회자되고 있는 요코모의 MR4 TC라는 전동 투어링카가 있었는데, 그 차 같은 경우에는 출시 자체는 1999년에 했어요. 근데 실제로 일반인들에게 풀린 거는 2000년경부터여가지고 그 당시 한강 종무에서 MR4TC를 본 적은 없습니다. 여기까지 해서 1부에서 제가 어버버되고 말 못했던 부분을 AS 잠시 했고요. 지난 시간에 2015년 3월 전동 투어링 한국 선수권 대회 3위 포디움 한 것까지 제가 말씀을 드렸었습니다.
그 당시 전동 투어링 한국 선수권 대회는 지금은 없어진 일산 트랙사이드 경기장에서 열렸습니다. 그립도 좋고 레이아웃도 정말 재밌었고 경기장 운영을 머치모어라는 국내 최고의 RC 기업이 했던 서킷이었기 때문에 그립도 좋았고 레이아웃도 재밌었고 실내 카페 서킷이라서 정말 즐겁게 즐겼던 기억이 납니다. 그래서 지금까지가 이제 지난 1부 때 했던 얘기고요. 이제 2부, 본격적으로 2부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2부 얘기 시작도 안 했는데 벌써 5분, 6분이 다 돼가네요. 2015년은 제가 개인적으로 직장 관계로 경기도 부천에 살다가 경상남도 창원으로 이사를 가게 됐습니다. 지방으로 이사를 가도 RC 생활은 계속 해야 됐고, 제가 지금 와서 느끼는 건데, 그 당시 제가 RC라는 취미가 없었으면, 저 혼자 아무도 없는, 아무 연고도 없는 경상남도 창원이라는 곳에 혼자 내려와서 적응을 하기가 참 힘들었을 것 같아요. 근데 RC로 인해서 경상도에 많은 좋은 인연들을 많이 만나게 됐고, 제가 7년 동안 경남 창원에 사는데 RC가 정말 고마운 역할을 해줬다고 생각을 합니다. 모쪼록 제가 2015년 봄에 경남 창원에 이사 와서 처음 가게 된 서킷은 경남 양산에 있는 GK 서킷이라는 곳이었습니다. 서킷 이름이 GK인 이유는 경기장 사장님 이름이 정국일 사장님이었어요. 그래서 그 정국일 사장님 이름의 약자를 따서 GK 서킷이었는데, 실내 카펫 노면의 서킷이었는데 1렙에 한 7초, 6초, 7초 정도밖에 안 나오는 정말 작은 사이즈의 서킷이었어요. 근데 그 작은 서킷에서 사람들이 처음 갔는데 1대10 전동 투어링 칼을 그 작은 데서 굴리는 것도 신기한데, 심지어 13.5 부스트를 올려서 그 작은 서킷에서 굴리는 거예요. 그래서 그 모습이 지금도 너무 놀랐던 기억이 생생하고, 경기장 사장님이었던 정국일 사장님이 그 당시 2015년에 지금은 너무나도 유명해진 러시아제 RC카 브랜드인 어서매틱스 전동 투어링 카를 수입하셨었습니다. 2015년에 요코모 BD7이나 엑스레이 T4 전동 투어링 카가 65만원, 68만원 그 정도 할 때 어서매틱스 A700 자동차는 97만원, 105만원 막 이랬어요. 그래서 정말 비싸고 럭셔리하고 정말 최상급의 레벨에 있는 사람이 굴릴 수 있는 그런 차였고, 그 포지션은 지금도 마찬가지죠. 어썸은 정말 아무나 하기가 참 어려운 차인데 그때나 지금이나 독창적이고 성능이 그렇게까지 뛰어난 RC카는 잘 안 나오는 것 같아요. 지금도 제 개인적인 생각으로 성능 하나만 따졌을 때는 어썸이 제일 빠른 것 같아요. 그리고 저는 그때 GK 서킷에서 전에도 소개해드렸던 S411 전동 투어링 카를 21.5톤 모터로 즐기다가 그때 요코모 R12라는 1대12 전동 퓨어 레이싱 카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서킷 사이즈도 작고 인도어 카펫이라 그립도 높기 때문에 전동 퓨어가 굴리기가 참 좋은 환경이었고, 그 당시 몇몇 분들이 전동 퓨어를 굴리는데 1셀 6.5톤 모터를 달고 그 작고 날렵한 차가 빠른 속도로 가는 거에 너무 매료가 돼서, 원래는 1대12 전동 퓨어 레이싱 카가 초보가 입문하기에는 상당히 조종도 어렵고 세팅도 어렵고 타이어가 고무가 아니라 스폰지이기 때문에 타이어 샌딩도 해야 되고 상당히 신경 쓸 게 많습니다. 심지어는 변속기와 모터가 연결되는 선이 너무 두꺼우면 쇼 움직임에 방해가 되기 때문에 기자재 전선 배치도 신경을 다 써야 돼요. 그 1대12 전동 퓨어라는 종목 자체가.
근데 그때 전동퓨어 하시던 그 형님들의 도움을 받고 그 당시에 RC 입문, 서킷 입문 제대로 한 지 얼마 안 됐음에도 불구하고 전동 퓨어 RC카의 맛을 그때 제대로 들려가지고 정말 재밌게 굴렸던 기억이 지금도 생생합니다. 그리고 M샷시 굴리기에도 참 좋은 레이아웃이었어요. 지금 생각하면. 그래서 M샷시도 참 재밌게 굴렸는데 지금 아쉬운 거는 지금도 마찬가지긴 한데 그 당시에 사람들이 느린 차는 별로 좋아하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느린 차는, 그러니까 여기서 느린 차라 함은 21.5 전동 투어링 카도 스피드건을 찍어보면 시속 한 60이 넘게 나오거든요. 근데 그 당시 21.5 전동 투어링도 느리다고 했어요. 그래서 뭔가 약간 RC카로 앉혀주는 그런 분위기가 좀 있었는데 하물며 M샷시는 그때 더 느렸어. 21.5 투어링보다 더 느렸으니까 사람들한테 지방에서는 좀 인기가 없었죠. 그래서 그 당시 GK 서킷에서 M샷시를 저만 굴렸는데 저만 굴리지 않고 한 두세 명만 더 그때 M샷시로 GK 서킷에서 떼주행을 하면서 놀았으면 더 좋았을 텐데 하는 그런 아쉬움이 남습니다. 그렇게 GK 서킷에서 재밌게 굴리던 와중에 2015년 겨울 무렵 경상남도 김해에 월드 서킷이라는 곳이 새로 생기게 됩니다. 저는 경남 창원에 그때 살았는데 경남 창원에서 경남 양산까지는 1시간이 넘게 걸렸어요. 근데 창원에서 김해까지는 20분 거리 정도밖에 안 됐거든요. 그래서 GK 서킷이 아무리 좋아도 월드 서킷으로 옮겨갈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그래서 김해 월드 서킷이 생긴 이후에는 GK 서킷의 발길이 좀 많이 뜸해졌는데 그랬던 사람이 저뿐만이 아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결국에는 GK 서킷은 정말 죄송하지만 망했어요. 그래서 모쪼록 김해 월드 서킷은 인도어 아스팔트 온로드 서킷이었습니다. 그래서 그곳에서 처음에 월드 서킷에 다닐 때쯤에 요코모 BD7 전동 투어링을 중고로 사서 그때 21.5톤 모터를 달고 굴렸고 M샷시도 그때 굴렸었고 간베이도라는 그 M샷시와 똑같은 사이즈인데 성능은 훨씬 좋은 간베이도라는 차도 굴렸던 기억이 나고 지금은 없어진 RC카 브랜드인데 TOP 레이싱이라는 메이커가 있었습니다. 저렴하면서도 성능 좋은 RC카를 만드는 그런 메이커였는데 TOP 레이싱이라는 거는 회사 이름이고 그 회사에서 만드는 RC카 브랜드가 사브레라는 브랜드로 만들었었는데 사브레 미니라는 차를 그러니까 저가 그때 굴렸었어요. 그래서 사브레 미니도 차 이름에 미니가 붙는 걸로 봐서 M샷시와 똑같은 그 사이즈의 차였고 또 원래 인도어 온로드 서킷에서 그런 미니 사이즈 차량이 굴리기가 참 좋습니다. 아기자기하고 재밌고 코너링도 날렵하고 해서 그렇기 때문에 그때 미니 사이즈 차량을 많이 굴렸던 기억이 나고 그러다가 무슨 일이 있었냐 하면 그때 월드서킷 사장님이 회사에 다니다가 회사를 그만두고 처음 개인 사업을 시작한 게 그 RC카 월드 서킷이었거든요. 그래서 지금 되돌아보면 그 사장님께서 약간 장사에 익숙하지가 않으셨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때 몇몇 손님들이랑 트러블도 있었고 그 RC카 제가 알기로는 그때 도소매 하던 일부 브랜드와도 뭔가 약간 경기 대회 대관료 이슈 이런 거랑 맞물리면서 좀 충돌이 있으셨던 걸로 알고 있고 그래서 서킷 그때 이 월드 서킷이 2015년 겨울에 오픈을 했는데 그 다음 해인 2016년 봄쯤 되니까 한 대회 한번 열면 80명 정도 나오던 그걸 북적북적하던 서킷이 2016년 봄쯤 돼서는
주말에 10명도 안 올 정도로 많이 쪼그라들었어요, 유저가. 그래서 그렇게 좀 손님층이 많이 축소된 상태로 좀 이렇게 운영을 하다가 사장님이 그때 안 되겠다 싶으셨는지 인도어 아스팔트 온로드 서킷을 인도어 인조잔디 버기 서킷으로 어느 날 갑자기 바꾸셨어요. 막 점프대도 만들고 막 공사를 막 하셔가지고. 그래서 갑자기 서킷이 다이너 서킷이 온로드에서 오프로드 서킷으로 바뀌는 바람에 저도 막 부랴부랴 그 GRC에서 가지고 놀던 요코모 BMX2 MR 미드모터의 이륜버기 차로 처음에 가지고 놀았어요. 그러다가 요코모 YG4 4륜 벨트 구동 버기가 그때 나온 지 얼마 안 됐을 때였는데 그 차를 이제 중고로 사가지고서는 월드 서킷에서 재밌게 가지고 놀았던 기억이 있고, 근데 지금 샤프트 구동의 YG4는 그렇지가 않은 걸로 알고 있는데, 그때 초창기에 나왔던 벨트 구동 YG4는 차가 너무 약했어요. 근데 웬만큼 뭐 암대가 잘 부러지거나 뭐 그런 거는 그렇다 치는데 차가 샤시가 부러지더라고요. 어디 뭐 심하게 갖다 꽂은 것도 아니고 그냥 정상적인 주행을 하면서도 그 차가 주행하다가 갑자기 박지도 않았는데 차가 두동강이 나고 그런 심각한 내구성 문제가 있어가지고 요코모 YG4는 정말 그때 차를 팔았는지 버렸는지 뭐 쪽만 어떻게 빼가지고 부품체로 각계로 팔았는지 기억 안 나는데 정리를 하고 팀 롯이라는 미국 브랜드에서 나오는 투투4 2.0이라는 전동 벨트 구동 4륜버기를 그때 구입했습니다. 그 팀롯이 투투4 2.0이라는 차가 좋은 점은 뭐였냐면 차가 안에 3벨트 방식이거든요, 구동 방식이. 그래서 차가 정말 조용했어요. 그 스로틀을 당기면 아무 소리도 안 나요. 그러니까 7차로 따지면 휘발유차랑 전기차 차이보다 더 큰 소리 차이가 났어요. 그래서 차가 너무 조용하고 주행도 차도 잘 가고 조용하고 그래서 만족도가 정말 높았는데 이 차의 고질적인 단점이 3벨트라고 제가 말씀드리지 않았습니까? 근데 그 3벨트 중에 앞 구동계를 담당하는 그 프론트 벨트가 브레이크를 50% 이상 브레이크 강도를 50% 이상 설정하면 한마디로 브레이크를 세게 잡으면 앞벨트가 다 털리는 구조적이고 고질적인 문제가 있었어요. 그래서 팀롯이 투투포 2.0이라는 그 전동버기 차를 굴리려면 브레이크를 50 이상은 쓰면 안 됐던 그런 한계가 있긴 있었는데 그 차로 나름대로 열심히 해서 로컬 대회 입상도 여러 번 했고 그 당시 그 인조잔디 노면에서 가장 잘 간다고 칭송받던 엑스레이 XB4 2017 뭐 이런 차량들 대비해서도 그렇게 꿀리지 않게 잘 굴렸던 기억이 납니다. 문제는 이곳이 교통편도 좋고 입지가 너무 좋아가지고 손님이 정말 많았는데 아까도 잠시 언급드렸듯이 사장님이 장사에 좀 서투르셔가지고 1년도 안 돼서 서킷이 망했어요. 그러니까 그 월드 서킷이 2015년 겨울 말 12월 11월쯤에 오픈을 했는데 2016년 11월쯤에 망했던 걸로 기억을 합니다. 그래서 2016년 겨울에서 2017년 넘어가는 그 겨울에는 지금은 운영되지 않고 있는데 밀양 유니크 서킷에 원래 실내 인조잔디 버기 경기장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그곳에 잠깐 다니다가 2017년 봄이 되면서는 부산 기장군에 있는 야외 전동 온로드 서킷인
A 메인 서킷에 다니게 됩니다. 이 A 메인 서킷은 지금의 부산 AC 서킷의 전신으로서 지금 A 메인 서킷의 안정현 사장님이 그 당시 A 메인 서킷 운영하시던 사장님한테 A 메인 서킷을 사업을 양도받으신 거예요. 어쨌든 그 지금 AC 서킷의 전신인 A 메인 서킷을 2017년 봄부터 다니게 됐고, 그때 이제 A 메인 서킷에 다니기 위해서 중고로 엑스레이 T4 2016이라는 차를 구입해서 21.5톤 모터를 달고 이제 즐기게 되었습니다. 그 전에 하던 차가 요코모 BD7이었는데 BD7을 하다가 엑스레이 T4 2016을 굴리니까 차가 너무 언더스테어였어요. 근데 그때 당시에는 내가 언더인 차를 더 꺾이게 할 수 있는 세팅 지식이 없었어요. 그래서 그냥 언더 나면 언더 나는 대로 그냥 열심히 굴렸던 기억이 납니다. 근데 그리고 세팅도 몰랐을 뿐더러 그때는 어떤 생각이었냐 하면 서킷비 하루에 25,000원 뭐 내고 굴리는데 무조건 많이 굴리는 게 서킷비 뽕을 뽑는 거라 생각을 해서 계속 굴리기만 했어요. 근데 지금은 하루에 두세 펜만 굴리더라도 뭔가 세팅을 바꾸고 내 마음에 드는 움직임을 만들기 위해 이것저것 바꾸고 움직임 차이를 느끼는데 좀 더 신경을 쓰지, 무조건 많이 굴려서 서킷비 뽕을 뽑자 이런 마인드는 RC를 하면 할수록 좀 많이 없어진 것 같습니다. 그 T4 2016 가지고 그 당시에 2017년 봄에 수입컵 대회를 했었거든요. 그 전국 단위 대회였는데 그때 21.5 전동 추어링 종목에서 어떻게래 제가 1등을 했어요. 그래서 정말 이건 놀라운 일인데, 그때 당시에 제가 어떻게 1등을 할 수 있었냐 하면 제가 잘해서가 아니라 그 전에 A메인 서킷에서 21.5톤 하시던 고인물들이 정말 많았거든요. 그 당시 김영록 선수도 그때 21.5톤 잘했고, 신정민 선수도 21.5톤 그때 잘했고, 김종인 선수도 잘했고, 뭐 잘했던 여러분들이 생각이 나는데, 그분들이 제가 A메인 서킷에 유입된 그 타이밍에 맞춰가지고 13.5 부스트 종목으로 다 올라갔어요. 그때 때마침 제가 21.5톤으로 유입이 됐던 거였어요. 그래서 제가 실력은 별로 안 따라주는데 운 좋게 그때 수입 21.5톤 수입대회 21.5톤 종목에서 1등을 하면서 그것도 뭔가 약간 RC에 좀 더 재미를 붙이는데 도움이 되는 사건이 아니었나 생각됩니다. 그리고 이제 2017년 봄, 여름 뭐 지나가면서 가을 지나가면서 참 다채로운 차들을 많이 했어요. 2017년 여름쯤에 타미야에서 M 샤시가 M07이 그때 신제품으로 막 나왔거든요. 그래서 그때 M07 신제품으로 나온 차 막 구입해가지고 17.5 브러시리스 모터 달고 재밌게 굴렸던 기억이 나고, 요코모에서 나오는 후륜구동 다이렉트 구동 차량이었던 GT500이라는 차도 재밌게 했던 기억이 납니다. 이 차는 제가 아까 전에 말했던 요코모 R12 전동 퓨어 레이싱 카와 같이 다이렉트 구동 퓨어와 거의 비슷한 구동계인데 고무 타이어를 써서 좀 더 입문자들이 다이렉트 구동 차를 손쉽게 입문하기 쉽게 설계된 차였어요. 그래서 GT500도 그때 참 재밌게 굴렸던 기억이 나고, 2017년 연말에는 제가 F1에도 입문했었고, 그리고 처음으로 그 당시 대규모 우리나라에서 열리는 대규모의 국제대회인 AOC 아시안 온로드 챔피언십일 거예요 아마. AOC에 처음으로 출전을 했는데 그때 제가 21.5 투어링 B메인이었거든요. 근데 B메인에서 A메인으로 범프업하기 위한 그 메인전에서
그 GRC 아웃도어 아스팔트 서킷 아시는 분은 다 아실 텐데 직발 진입할 때 과도하게 당기면 차가 코너 안쪽으로 말려 들어가질 않고 코너 바깥으로 차가 튕겨 나가면서 이제 언더나면서 차가 바깥으로 튕겨 나가거든요. 자, 전형적인 그 패턴으로 차가 대파가 났어요. 그 메인전 할 때. 그래서 성적은 그리 좋지 못했던 기억이 나는데 제 인생 첫 AOC가 제 인생 첫 대규모 국제대회였다. 여기까지 제가 했는데 또 25분이 지났네요. 지금 2015년, 2016년, 2017년 얘기밖에 안 했는데 또 25분이 지나서 나머지 이제 2018년 얘기부터는 3부에서 이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길고 사진 자료도 없고 이렇게 약간 막 찍은 영상을 끝까지 들어주신 여러분들, 그리고 중간에 듣다 말으신 여러분들까지도 감사의 말씀 드리면서 다음 3부 때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